자, 이영작 박사님 모시고 궁금한 거 여쭙는 시간인데요.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를 설득을 해가지고 1994년도 1차 핵 위기를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북미 협정도 했고, 그렇게 해서 남한에서 경수로를 내주고, 이제 미국에서 경유를 내주고,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랬지만, 배후에서는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걸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햇볕 정책의 설득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미국 조야도 그걸 믿었고, 또 하다못해 노벨상위원회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야말로 북한을 순화시키고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또 다른 기회를 해왔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은 그런 가운데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믿음을 대신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으로서 핵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햇볕 정책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결국은 1994년도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핵무기 개발 수단을 일체 다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이른바 영변의 네, 그렇죠. 외과적 폭격, 보기만 싹 도려냈는데, 서지컬 어택을 피하게 만들어준 결과밖에 안 됐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도와준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BJ가 전 세계를 햇볕 정책으로 설득하지 않았다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북한은 BJ와 한수 위협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게, 김일성에게 BJ가 당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이사 조치 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는 얘기만 없을 뿐이지, 사실 뭐 거의 버금가는 북한이 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협력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오이사 조치 해제보다 더한 어떤 그런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또 오이사 조치 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는 지금 북한이 그런 정말 지뢰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나쁜 짓 계속 하는데 상을 주겠다는 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문재인 대표도 북한이 협력한다면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협력을 한다면은 DJ가 한 햇볕 정책으로 더 크고 너희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DJ가 한번 실패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실패한 것을 반복하는 거죠. 크리스토프 힐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하도 그 약속을 어기고 뒤집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김정희이라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죠. 북한이란 조직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단체, 국가 단체는 정말
자기네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평화라든지 뭐 북한 주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안주는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네들의 그 영화 보기만을 위해서는 존재하고 근데 그런 단체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이라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되는 세습 조직은 네. 붕괴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김정은의 이른바 이 세습 북한은 붕괴의 대상이지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대상이 아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캐롯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스틱에 대해서는 채찍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얘기가 없죠. 그거는 채찍이 없는 당면 정책은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근데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킬 만한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네. 그 힘을 써요. 북한과 필요하면 무기 대결을 해서라도 북한의 그 핵무기 무력화 정책을 펴서라도 북한을 항복시켜요. 그런데 뭐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누가 전쟁하는 거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노상, 연평도 도발이나, 당하고, 말하자면 도북고양이 같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그냥 우리가 큰 형이니까 참고 기다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북한이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킬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붕괴 대상으로, 그걸 하고 압박을 가할 때 북한이 항복을 하면 좋은 거고, 항복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붕괴되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힘인 핵무기 무력화 전략과 전술을 쓰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씩 1년에 100조씩 걸라고 해서 투자가 필요하고 500조 투자해야죠. 그러고 나서 북한이 5년 후에 붕괴가 된다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훨씬 더 커다란 일이죠. 네. 그래서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뭐 500조가 된다고 500조 써요. 그럼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요. 시간적으로나 효율 면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선의로 출발했지만 결국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뭐 북한의 속았죠. 북한의 한마디로 속아 넘은 거라고 간 거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DJ는 속아 넘어간 거네요. 그럼 정책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다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뭐 세상의 정책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불행하게 햇볕 정책은 실패했고 그런데 그 실패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배우지 못하고 지금 한반도 실력 프로세스 한다는 거. 내가 봤을 때는 햇볕 정책의 아류에 가까운 건데 그걸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이 말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